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헬로 이슈 토크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준용해 후보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기호 국민의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후보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쇼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방송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지난 경선 과정에서 성원해주고 밀어주신 우리 춘천 시민 그리고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국회의원 4년 동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가능한 한 상세하게 밝혀드려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후보자님의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시민과 국민 여러분, 한기호 왜 출마했는가? 3번씩이나 했는데 왜 4번째 출마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으시죠. 일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 하려고 그런가? 어차피 국회의원은 2가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2번째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군생활하고 또 안보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국방 안보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고 또 춘천 북쪽도 접경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소외되어 있고 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활 여건 자체가 불비한 게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총선의 무게는 좀 어떠신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해본 사람이 그래도 낫다. 제가 3선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초선 때 시행착오도 많이 했었고 재선 때는 잘 되지 않는 것도 밀어붙인다고 밀어붙이다가 힘만 빠진 경우도 있었고 3선이 되니까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요령이 있구나. 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도 요령껏 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어디든지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을 가는데도 가는 수단이 다양하게 있죠. 이제는 그런 것을 거의 다 터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선 하는 동안에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18대 때는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2년이 채 안 되게 했습니다. 19대에 4년을 하고 20대는 또 쉬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쉰 다음에 21대에 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사실 우리 정당과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어려움을 겪었고 또 현재는 우리 국회 자체가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과 싸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보다는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한 게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면 제대로 일 좀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3선 의원 이제 중진 의원으로 입지를 다져오셨는데요. 3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회의원 하실 동안 최대 성과는 어떤 거라고 꼽아보실 수 있을지? 우선
국회의원의 임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중에 국가안보 분야를 이제 주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삼선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한 법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북파 공작원들 중에서도 실제로 한국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또 군인들한테는 군인 복무 기본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법들을 제정하는 게 어차피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이제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서면 대교, 소양 8교 그리고 지금까지 손대지 않고 놔둔 소양호 주변에 대한 권역화해서 이곳을 관광 하나의 자원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여기에 중점을 뒀고 강북 지역이 또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강북 지역에 대해서 이제 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서는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복지 외에 이제 문화, 교육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 강북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참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반면에 국회의원 활동하시면서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고 법을 폐기하고 이와 같은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의 예산을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행정부가 운영하는 국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런 세 가지 업무가 있는데 실제로 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업무 외에 지역에 쏟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달라서 우리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고 또 농어촌 지역이 아닌 우리 춘천 북부 지역만 하더라도 이것이 좀 외진 곳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지역 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약하다 보니까 당의 힘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자체가 넓다 보니까 다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가지고 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당에서 사무총장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과 그리고 국회직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 자주 안 오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몸은 하나이면서 지역은 넓고 하다 보니까 자주 뵙지 못하고 자주 말씀도 듣지 못한 점들이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는 좀 더 그래서 접촉하는 것을 집단으로 만나는 개념으로 가자.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듣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또 아까 전에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또 군 장성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 문제를 또 보시는 시각도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군 복무 기간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4개월 하던 걸 18개월까지 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월을 줄이면 사단이 2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 지역에 있는 많은 부대가 해체되거나 또 이전에서 딴 데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부대가 꽉 채워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확 베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생활에도 아주 대단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만한 지역 활동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박탈감 이런 게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주 심한 상태고, 또 우리 지역에서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전체 쌀 생산의 한 3분의 1을 생산합니다. 근데 쌀값은 계속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도 지금 뭐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싸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개선 나갈 점이고, 앞으로 또 가야 될 부분도 농업 분야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으니까 농업진흥 지역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바꿔가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부대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빈 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는 이 빈 공간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지만 앞으로는 빈 공간이 생기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강원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가 되면 그 보고를 받은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야, 이건 우리가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달부터 제 기능을 발휘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접경 지역에 대한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춘천 을 선거구 상대측 후보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전성 후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성 후보님은 뭐 변호사이신데 사법고시는 좀 늦게 보셨지만 그분의 경력에도 나와 있고 한데 사회 활동가로, 또 옛날엔 또 뭐 열심히 또 뭐 그 민주화 투사도 하셨었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뭐 주민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려고 하는데, 그런 사회 활동가에서 다시 주민 곁에 선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을 이제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공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후보님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공약을 이제 뭐 세부적으로 하면 뭐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생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낙후된 곳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익은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또 이게 아까도 복합선거구니까 철원, 화천, 양구, 춘천, 을 이 세 군데가 전부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합니다. 제일 먼저 지역에 사는 문제. 이 문제는 우선 군과 항상 밀접해 있어서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데, 군과 협조 문제, 또 군이 또 양보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이냐. 그래서 철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1,000만 평을 해제를 했습니다. 철원군이 생기고 제일 많은 면적을 해제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에 이롭게 하고 그러면서도 군 작전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군인들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사 지으면서 어려운 점, 지금 모짜리 만드느라고 이제 접경 지역에 이 민통선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계시고 하는데, 여기 활동하시면서도 이 활동하셔서 들어갔다 나올 때 불편한 점, 이제는 카드로 찍고만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통선도 좀 북상을 시키고 다음 당선된다면 그래서 주민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에 대한 것도 농업진흥지역도 좀 이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파는데도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정을 해서 좀 쉽게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 농업하시는 분들 지원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 사업을 좀 넓혀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통의 문제인데, 우리 춘천의 소양 8교, 그다음에 서면 대교 이와 같은 두 개의 큰 다리 만드는 것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완성해 나가고, 철원 지역에는
고속도로가 이제 돌다가 포천까지 와서 끊겼기 때문에 이걸 연장하는 게 이제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전철도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화천의 56번 도로, 5번 도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자꾸 지연됩니다. 그리고 경춘 제2고속도로, GTX B 노선, 이와 같은 교통 문제를 22대 가면은 중점적으로 힘을 실을 건 실고 예산을 태울 건 더 많이 태워서 교통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준다. 철원은 이제 농업 위주로 하는 지역이지만 이제 농업에만 매달릴 수가 없다. 그래서 농업은 농업대로 가고 그 외에 이제 꽃밭이라든가 주상절리길 같은 관광 자원, 힐링 자원들인데 이걸 좀 더 친밀하게 갈 수 있는 분야로 키우고, 화천은 이제 뭐 산천어 축제, 파크 골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활성화되는데 여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양구는 역사 주변 이제 테마 공원 만들고 이런 생활체육 분야 이런 데 중점을 두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민생, 교통, 인프라 그리고 또 지역 특성 살리기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공천 경쟁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선거전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번 선거운동 필승 전략이 또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선까지 하면서 초선으로 나올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니까 정말로 열심히 명함을 돌렸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돌리고 했는데, 이제는 명함을 드리면 아는데 뭘 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말씀들을 듣는 위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이제 바꿔서 하고, 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제가 인정하고 이건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다면 뭐 필승 전략을 따로 내놓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 그다음에 내가 과오가 있다면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보여드린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4선째 들어가면서 제가 초선 때 뭐 잘못한 시행착오, 재선 때 또 하면서도 미숙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3선하는 동안에 국회의원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이거는 3선을 하면은 이제 달인 수준에 가는 거죠. 그건 이제 달인 수준이 됐으면 그걸 활용하는 게 이제 4선 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들어가면 제가 이제 본래 하던 전문적인 분야인 국가안보 분야는 그대로 그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또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 인맥,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서 가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철원 화천 양구 군민 여러분,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여론조사 하느라고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아주 불편하게 해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본선거가 이제 남았는데 앞으로 본선거에서는 진솔하게 여러분 앞에 한교를 보여드리고 또 한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는 길에 앞에서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로서의 국회의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더 많이 성원해 주시고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정말 좋은 국회의원, 요즘 맨날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손가락질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진짜 좋은 국회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기호 국민의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